저는 지금 아이온큐를 보유 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테마가 워낙 큰 그림이라 믿음은 있는데 주가가 흔들리면 그 믿음도 같이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온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양자 컴퓨팅 생태계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어요. 양자 컴퓨터 시대의 진짜 핵심은 엔비디아가 아닐까? 결국 돌고 돌아 엔비디아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온큐 같은 순수 양자 기업에 투자 중인 분들이라면 특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양자 컴퓨터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왜 아직 멀었는지를 알아야 해요. 일반 컴퓨터는 정보를 0과 1로 처리합니다.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이걸 비트라고 부르죠.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를 씁니다. 큐비트는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 있어요. 이걸 중첩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큐비트가 엄청 불안정합니다. 외부 진동, 온도, 전자기파 같은 아주 작은 영향에도 큐비트 상태가 무너져 버려요. 이걸 디코이어런스라고 하는데 오류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지금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류를 잡는 게 핵심 과제인데 그 오류를 잡는데 엄청난 양의 연산이 필요합니다. 그 연산을 누가 해야 하냐고요? 지금까지의 컴퓨터, 즉 고전 컴퓨터가 해야 해요. 그리고 고전 컴퓨터 중에서 이 작업을 가장 잘하는 게 바로 GPU입니다.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를 직접 만들지 않습니다. 큐비트 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이온큐처럼 이온 트랩 방식의 양자 프로세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리게티처럼 초전도 방식의 양자 컴퓨터를 제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선택한 건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양자 컴퓨터와 지금의 고전 컴퓨터를 잇는 다리, 그 다리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의 전략이에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NVQ 링크입니다. 엔비디아 GPU와 양자 프로세서, 즉 QPU를 초고속으로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마이크로초 단위의 초저 지연으로 두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자 컴퓨터가 오류를 내면 GPU가 실시간으로 오류를 잡아줘야 하거든요. 그 속도가 마이크로초 단위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이걸 두고 NVQ 링크는 양자 컴퓨터와 고전 슈퍼컴퓨터를 잇는 로제타 스톤이라고 표현했어요. 로제타 스톤이 고대 언어와 현대 언어를 번역해줬듯이 NVQ 링크는 양자 언어와 고전 언어를 번역해주는 거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가 쿠다 Q입니다. 쿠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엔비디아가 인공지능 생태계를 장악한 핵심 무기예요.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쓰는 건 바로 이 쿠다 생태계 때문이거든요. 쿠다 Q는 그 쿠다를 양자 컴퓨팅으로 확장한 플랫폼이에요. 개발자들이 쿠다 환경에서 그대로 양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요. 즉 양자 시대가 와도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가 DGX 퀀텀입니다. GPU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하드웨어예요. 양자 그리고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슈퍼컴퓨터의 실물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면 엔비디아의 포지션이 명확해져요. 양자 컴퓨터의 운영체제이자 연결망, 양자 시대의 인프라를 장악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그냥 발표 수준인지 실제로 퍼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현재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NVQ 링크 개발에 참여한 기관들을 보면 미국의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 페르미 연구소,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 MIT 링컨 연구소,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연구소, 샌디아 국립연구소, 미국 핵심 국립연구소 8곳이 참여했어요. 양자 기업들도 대거 합류했습니다. 아이온큐, 컨티뉴엄, 리게티, 큐에라 등 12개 이상의 양자 기업이 NVQ 링크 기반으로 협력 개발을 진행 중이에요. 그 말은 아이온큐 자체가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들이 엔비디아 없이는 자기 시스템을 제대로 돌릴 수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력이 진행 중이고 한국 스타트업 SDT가 NVQ 링크 생태계에 합류한 첫 번째 한국 기업이 됐어요. 이미 국가 슈퍼컴퓨터 센터 24곳 이상이 채택했고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준이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다들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NVQ 링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이나 기술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려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첫 번째 사례, 광통신입니다. GTC 2026에서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서 광반도체를 차세대 AI 연산의 핵심 솔루션으로 지목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광트랜시버 업체인 루멘텀과 코이런트에 각각 20억 달러, 합계 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원화로 약 6조 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고요? 루멘텀은 연초 대비 주가가 73.8% 급등했고 코이런트는 36.7% 급등했어요. 국내 광통신 관련주들도 줄줄이 올랐어요. 대한광통신은 4월 10일 오늘 하루에만 2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광통신인가?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GPU를 수백조 원어치 사들이고 있는데 그 GPU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구리 케이블이에요. 근데 AI 연산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구리 케이블이 병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빠른 GPU가 있어도 도로가 막히면 소용없잖아요. 그 도로를 광통신으로 바꾸는 게 지금 AI 인프라의 다음 과제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광통신 기업들에 직접 투자한 거고 그 소식 하나로 시장 전체가 움직인 겁니다. 두 번째 사례, 샌디스크입니다. GTC 2026에서 샌디스크가 엔비디아 관련주로 함께 언급되면서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는 원래 저장장치 회사인데 AI 데이터 센터에서 AI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불러오는 스토리지 솔루션이 필요해지면서 엔비디아 생태계와 연결된 거예요. 세 번째로 더 큰 그림을 보면 GTC가 열릴 때마다 엔비디아가 파트너십을 발표한 기업들이 단기에 큰 폭으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베라루빈에 HBM 메모리를 공급하는 파트너로 확인되면서 상승했고 SK하이닉스도 HBM 파트너십 재확인으로 동반 상승했어요.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분야에서 엔비디아와 전략적 협업 확대를 발표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엔비디아는 지금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 안에 들어온 기업들을 같이 올려주는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 생태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주가의 촉매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아이온큐로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아이온큐가 엔비디아 MVQ 링크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게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닐 수 있어요.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 들어온 양자 기업이라는 것, 그게 언젠가 아이온큐의 주가에도 의미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양자 컴퓨팅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거냐고요?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양자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GPU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오류가 많이 나요. 그 오류를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연산, 큐비트를 제어하는 알고리즘, 양자 연산 결과를 해석하고 다시 투입하는 과정, 이 모든 걸 GPU가 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 컴퓨터 시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 GPU 수요도 같이 커지는 구조예요. 이건 경쟁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엔비디아에게 유리해져요. 두 번째 이유는 엔비디아의 전략 DNA가 플랫폼 장악형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를 보면 패턴이 있어요. 칩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쿠다, NV링크, 옴니버스, 그레이스 CPU, DGX 매번 플랫폼을 장악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쿠다-Q와 NVQ링크로 양자 생태계 자체를 장악하려는 전략이에요. 양자 컴퓨터를 쓰려는 모든 기업, 연구소, 국가가 결국 엔비디아 플랫폼 위에서 운영하게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젠슨 황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젠슨 황은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나오려면 15년에서 30년이 걸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당장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뉘앙스였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GPU가 양자 컴퓨터 옆에서 반드시 같이 돌아간다는 입장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양자 컴퓨터 시대가 언제 오든 그 시대에 엔비디아는 핵심 인프라로 있을 거라는 선언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아이온큐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아이온큐 같은 순수 양자 기업과 엔비디아를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냐? 제가 정리한 건 이렇습니다. 아이온큐는 고위험 고수익 포지션이에요.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상용화되면 엄청난 수혜를 받을 기업이지만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2030년대 초, 늦으면 2040년대 중반을 이야기해요. 그 사이 기간 동안 아이온큐는 시장이 좋을 때 빛나고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깎이는 구조입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중위험 중수익 포지션입니다. 지금 당장 인공지능으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
양자 시대가 와도 계속 돈을 버는 구조예요. 어떤 시나리오가 와도 엔비디아가 필요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다른 성격의 투자로 봅니다.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시대를 믿는 베팅이에요. 그 믿음이 옳다면 언젠가 큰 수익이 날 수 있지만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엔비디아는 어떤 시대가 와도 인프라를 장악하는 구조예요.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양자 시대 모두에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온큐를 계속 들고 가면서 엔비디아를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보는 전략을 생각하고 있어요. 역사를 보면 새로운 시대가 올 때마다 그 시대의 인프라를 먼저 장악한 기업이 살아남았어요. 인터넷 시대에는 서버와 네트워크를 장악한 기업이 살아남았고, 모바일 시대에는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장악한 기업이 살아남았어요. 인공지능 시대에는 쿠더와 GPU 생태계를 장악한 엔비디아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양자 시대, 엔비디아는 지금 그 인프라를 준비하고 있어요. MVQ 링크, 쿠다 Q, DGX 퀀텀, 이미 국립연구소 8곳, 양자기업 12개 이상, 슈퍼컴퓨터 센터 24곳이 채택했어요. 저는 아이온큐를 계속 믿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미래를 믿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온큐가 빛나는 그날에도 엔비디아는 그 옆에서 같이 빛날 거라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